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 아직까지 혼자 지내고 있네요. 날 때부터 부모도 모르는 고아로 자라서 늘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게 그런 행복은 쉽게 찾아와 주지 않는 모양이네요. 제가 재수가 없는 건지 인복이 없는 건지 어쩌다 고아인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도 혼자인 제 삶이 많이 익숙해졌다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달리 이전에는 혼자 있는 걸 정말 못 견뎌 했었어요. 그러니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만나고서도 이혼 결심을 하지 못했겠죠.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싶지만 그 원초적인 외로움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자 단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버려진 것보다 날 때부터 고아인 게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니 낫지 않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저로서는 그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이라도 사랑받아 본 기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저였거든요. 그랬더라면 평생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한켠에 사랑을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저는 항상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놈을 만났었겠죠. 이제는 제 입에 올리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전 남편이지만 그 인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를 구원할 사람이라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빨린 거짓말에 속았다 싶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만났던 재용 씨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같은 여자 동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며 괴롭힘 당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재용 씨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던 그 사람은 친구 같으면서 오빠 같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정말 많은 위안이 되던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왕따라서 늘 혼자 밥 먹던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고 일하면서 챙겨주고 심지어 아파서 출근을 못했던 날 죽까지 사들고 찾아왔던 걸 저는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런 관심이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나를 버린 부모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나를 찾지도 않고 거기다 그나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 저를 외면했던 탓에 그쯤 저는 매일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 삶의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살아봤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으니 살아서 뭐 하냐며 죽음까지 고민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제가 마지막 삶의 끈을 겨우 붙들고 있을 때 저를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재용 씨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관심에 저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해주니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연애를 하면서 재용 씨에게 뭐든 맞추고 배려하며 희생적인 만큼 지고지순한 여자친구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만큼 내가 잘해줘야 한다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30쯤 만났던 저희는 1년 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고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를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시댁도 쥐뿔 없는 집에 아들 집 구해줄 돈 없다고 들어와 살으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그것도 감지덕지 하라며 하시던 분들이셨거든요. 미련하게도 그때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한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저는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정주부로 시댁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살림을 하고 몸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챙기고 그렇게 매일 바쁘게 지냈어요. 시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이른 나이에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매일 병원을 다니시며 고혈압을 앓으셨고 시어머니보다 한참 연세 많으신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에 혼자 거동도 불편하신 정도였거든요. 가난한 형편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시니 사실 웬만한 여자들이라면 꺼려할 만한 시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인 저는 그런 집에서조차 무시를 당해야 했네요. 그래도 결혼하고 1년 정도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시어머니 구박에 시아버지 병수발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는 것 정도로 피로가 풀렸거든요. 남편은 집에 있는 저를 보며 고생이 많았다며 제게 매번 고마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만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정한 건 별 이유 없었어요. 그저 다정하고 가정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적에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하게 굴던 남편이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프신 부모님은 나한테 떠넘기고 밖으로 나돌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 퍼마시기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돈도 별로 못 버는 사람이 뭐 그리 나서는 건 좋아하는지 밖에 나가서 괜히 자기가 술값을 내고 오고 카드값을 못 메워서 빚을 만들고 그 빚 이자에 허덕이며 사는 한심한 논팽이였어요. 거기다가 믿을 부모도 없고 돈이라고는 털어도 없는 집구석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자꾸 일을 벌려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능력은 없이 욕심만 많은 게 얼마나 곤욕인지 남편 덕에 알겠더라고요. 방 2칸짜리 좁은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숨막혀 죽겠는데 그 코딱지만한 집에 자꾸 빚만 늘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숨통이 조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남편이 사고를 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시부모님은 늘 제 탓을 하셨어요. 그러게 네가 재용이 안 말리고 뭐 했어? 네가 내조만 잘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르는 고아를 데려오더니 하여간에 너는 남편한테 도움도 안 되고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네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밥을 축내냐? 내 살아생전 네 덕 보는 일은 없겠구나. 집안 살림 제가 다 하고 시부모님 병수발 들고 그 와중에 반찬값 벌겠다고 부업까지 하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시부모님은 자신 아들 허물까지 제게 씌우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렸는지 그런 시부모님 말씀도 내내 하며 군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두고만 보던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고치고 다니던 남편이 여자 문제까지 만들어 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여자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여자를 부르는 술집에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갔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던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마지못해 끌려갔다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남자들은 원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며 달래는 남편 말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종종 벌어졌어요. 일부러 그러는지 조심성이 없는진 몰라도 남편이 헛짓거리를 하는 것을 너무 자주 걸렸거든요. 술집을 다니는 건 예사였고 어디 모임에서 애인을 만들어 오기까지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해놓고 나중에 봤더니 둘이 1박 2일로 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했던 저도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대체 그 여자는 뭐야? 그냥 아는 동생이라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 뭐? 그냥 동생? 당신은 그냥 동생이랑 단둘이 여행 다녀오고 여보 자기 해?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믿던 말던 당신 마음이지. 그렇다고 안 믿으면 뭐 어쩔 건데?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다른 여자 좀 만났다고 이혼이라도 할 거야?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시부모님 모시고 욕 들어먹고 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은 저를 비웃듯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자기랑 이혼을 못할 줄 알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던 딴짓거리를 하던 제가 어렵게 만든 가정을 쉽게 깨트리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이 들고 너무 속상했지만 남편 말대로 그때의 저는 이혼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저한테 가정은 정말 큰 의미였어요. 결혼하고서 이제서야 나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 평화를 깨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남편의 잘못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저의 결혼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제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부터 남편은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을 쫄딱 말아먹으면서부터인 것 같네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을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편은 부쩍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매일 짜증이 많아졌고 시부모님 계신 밥상머리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늦둥이 아들 앞에서 꼼짝 못하시던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셨고 제가 말리려고 해봐야 남편에게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남편을 말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은 나날이 성질이 고약해져 갔어요. 언젠가부터 집안에서 대놓고 쌍욕을 하곤 했고 화가 난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에게 머리를 얻어맞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맞은 게 그리 아프지는 않았었어요. 술 취해서 손을 휘두르는 거라 스치듯 맞았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방이 여태 제가 참았던 어떤 고통보다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인간한테 맞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 생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결단 같은 건 제게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제가 이혼을 한다고 당장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게 무서운 마음에 그 후로도 저는 끔찍한 결혼 생활을 버텨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고 남편은 그 후로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첫 제사가 있던 날, 저는 기어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몇 달째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갖다 주는 남편 때문에 장을 제대로 못 봤던 탓에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참 간소했어요. 그래도 성심껏 하자며 겨우 구색 맞추기로 몇 가지 음식을 해놨는데 저로서는 그것도 최선이었죠. 그런데 남편 놈이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 무시하냐며 난리를 피는 겁니다. 너 우리 집안 무시하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제 제사상도 허투루 차리겠다 이거야?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무시해? 자기는 자기 아버지 제사가 며칠인지도 까먹었으면서 저더러 그런 탓을 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좀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사상 앞에서 기어이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 충격에 넘어지며 제사상은 뒤집어졌고 몸이 골골해서 누워있던 시어머니마저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얻어맞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그 길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비참한 이혼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나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있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싹 다 빚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명의로 다른 빚까지 잔뜩 있어서 결국 그 집에서 제가 받아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과 위자료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무직 상태라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좋은 변호사를 구할 여력도 아닌 탓에 결국 돈은 포기하고 이혼만 해야 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며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된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도 별반 제 처지가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이나 그 집에 희생하며 결혼 생활 해왔으니 이혼할 적에는 재산 분할도 받아 어디 작은 가게나 하고 살고 싶다 했는데 저도 그놈이 이렇게나 개털인 줄은 몰랐습니다. 재산은커녕 그놈 앞으로 있는 빚이라도 나눠야 할지 모른다고 하니 빚을 떠안는 것보다야 빈손으로 이혼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이혼하면 뭔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친정이라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친정집에 가거나 비빌 구석이라도 있었겠지만 저는 천의 고아였기에 그나마 가족이라 부르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이 혼자였네요. 그런 사실이 새삼 서글펐지만 그렇다고 그런 놈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야 이혼이 낫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려던 저는 그 후로 별별 일을 다 하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공장에 다니기도 했고 숙식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죠. 그러다 청소 일을 다니게 됐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살림에는 일가견이 있다 보니 공장 일보다는 가사 도우미 일이 낫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일일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됐고 몸이 피곤하긴 해도 꽤 버틸만 했어요. 시집살이 할 때는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이건 일하는 만큼 돈을 받다 보니 일하는 게 즐겁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일해서 돈 벌어서 진작 집을 샀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그 망나니 같은 놈을 만나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속상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었죠. 애초에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놈을 볼 일도 없으니 복수라고 제대로 해볼 기회도 없이 갈라선 게 아쉽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남편을 제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일하러 간 집에 전 남편이 떡하니 있을 줄 몰랐네요. 그 집은 부자들만 산다는 강남 부촌에 입구에 경비부터 삼엄한 어마어마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전 남편이 살고 있다니 돈 한 푼 없어서 위자료도 못 준 인간이 몇 년 새 그렇게까지 팔자가 피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청소하러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일하러 간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전 남편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놈이 그 집에 사는 모양으로 있는 것을 보니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놀라서 저를 보자마자 펄쩍 뛰는 겁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 당신 설마 여기 살아? 야, 너 설마 나 쫓아온 거냐? 야,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야말로 당신이 왜 여기 있나 궁금하거든? 전혀 반갑지 않았던 제위였던지라
그 인간이나 저나 둘 다 질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연도 인연인 건지 정말 이런 지긋지긋한 인연이 없었네요. 벌써 전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저놈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저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전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말 좀 해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설마 여기 살아? 사니까 여기 있지. 그럼 남의 집에 놀러 왔겠어? 너 설마 오늘 청소하러 온다던 아줌마가 너였어? 아이씨, 진짜 재수가 없을라니까. 어째 네가 여길 오냐?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야. 당신 뭐야? 그때는 돈 한 푼 없다고 빚만 떠넘기고 위자료니 뭐니 한 푼도 안 줬으면서 무슨 재주로 몇 년 만에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당신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야? 그래? 무슨 소리야. 나 개털인 거 당신이 다 확인했잖아. 그나마 빚이나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할 땐 언제고? 그럼 당신이 왜 이런 데 있어? 당신이 여기서 산다며. 여기 얼마나 비싼지 내가 모를까봐. 자가면 말도 안 되고 월세라면 더 말이 안 되지. 그나마 있던 집도 죄다 빚에 팔아봐야 돈도 안 되던 거였는데. 저는 빈털털이라던 그놈이 대체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놈이 날 속였구나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었는데 나한테 떼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돈이 있었다고 한들 설마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아니었으니까요. 설마 로또라도 된 건가 싶은데 순간 그날 예약자 이름이 여자 이름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전 남편 이름으로 예약이 됐더라면 제가 이렇게 당황할 일도 없었겠죠. 분명 집 안으로 들어올 때도 그 여자 이름을 대고 들어왔으니 아마 이 집은 여자랑 같이 사는 집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전 남편 손에 결혼 반지가 보이더라고요. 뭐야? 당신 설마 재혼했어? 그새? 그새는 무슨 그새야. 너랑 나랑 이혼 도장 찍고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내가 혼자 지낼 리가 있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재혼했지. 당신이 무슨 수로 재혼을 해? 빚까지 지고 개차반인 당신을 누가 만나준다고? 야, 입조심 안 해? 개차반이라니. 내가 무슨 개차반이야. 그리고 빚은 진작 다 갚았지. 왜? 내가 너랑 이혼하고 계속 빌빌거리며 살 줄 알았냐? 당신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아? 뭐 또 사업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뭐라도 남기셨어? 그거야 네가 알 거 아니고 그냥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살지 않겠냐? 나도 그동안 너 때문에 인생이 안 풀렸는지 너랑 헤어지니까 인생이 술술 풀리대. 아유, 근데 너는 나랑 헤어지고 영 그랬나 보다. 입고 있는 꼬라지도 그렇고 오늘도 여기 청소하러 온 거 보니 살기가 꽤 팍팍한 모양이야. 그게 누구 때문인데? 결혼 생활 내내 식모처럼 부려먹어 놓고 빈손으로 이혼한 게 누구 때문인데? 제가 청소하러 다닌다며 비웃는 전 남편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미 날 때부터 가지지 못한 자존심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전 남편 같은 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 정말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저런 인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게다가 그놈이 저를 비웃고 이런 집에 주인 행세하는 것도 억울했고요. 이런 집 살면 뭐해? 개차반인 그 속은 여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재혼한다는 와이프는 당신이 어떤 놈인지 알기나 한데 뭘 어떻게 꼬셨는진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놈이랑 사는 그 여자도 참 불쌍하다. 너한테 당하는 건 내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말이야. 뭐라는 거야 이년이? 야, 너 내가 지금 좀 받아줬다고 막 기어오른다? 이게 옛날처럼 얻어맞아봐야 정신 차리려고 그러나. 야, 그러고 보니 혼자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이네.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죽상을 하고 돌아다니더만 꼬라지는 개꼬라진데 얼굴은 폈어. 왜? 드잡이 하는 사람 없으니 마음이 편한가 보지? 뭐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나 협박해? 이거 봐. 걔가 똥을 끊지. 지금도 나한테 이러는 사람이 새 와이프한테는 안 그러겠어? 그래. 그럼 어디 여기 온 김에 나도 네 와이프 얼굴 좀 보자. 내가 정말 네 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야. 재혼한 걸 보니 조금은 나아졌다 싶었던 성질머리가 여전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대체 이놈이랑 재혼한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놈을 데리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얘기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놈이 자기 와이프 얘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우리 와이프를 왜 만나? 이게 아주 사람을 갖고 놀고 있어. 야, 됐으니까 얼른 꺼져. 꺼지긴 뭘 꺼져.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냥 가래. 야, 뭐 차비 주면 되겠냐? 이 거지년아, 5만 원 받고 떨어져. 전 남편은 제가 자기 집에 무슨 짓을 할 줄 아냐며 청소도 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어차피 날 부른 사람이 자기도 아니고 그쪽 와이프라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자기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저더러 차비라며 5만 원을 집어던지며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그 인간한테 별별 소리를 다 들어보긴 했지만 저를 거지 취급하며 돈을 던지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자기 앞에서 껌뻑 못하던 전처인 줄 아는 모양이었죠. 그러니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서라도 제가 그 집에서 순순히 나가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자 그놈이 기어이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어요. 나 일하고 돈 받기 전에 안 나간다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너 경찰 부른다. 그 전에 얼른 안 꺼져? 당신 같으면 일하러 온 사람들어 거지 취급하고 5만 원 던져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겠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나 당신 와이프 보고 갈 거야. 돈 못 벌어서 공차야 되면 당신 와이프 속이라도 좀 긁어줘야지. 당신이 어떤 놈인지 알고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러자 전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를 더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팔목을 잡아 질질 끌어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그러게 내가 좋은 말로 꺼지라고 할 때 꺼졌어야지. 네가 자초한 일이다. 알겠어? 그런데 그 순간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인간의 와이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타이밍인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릴 수밖에 없었죠. 이건 저더러 제대로 깽판 쳐보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이 순간이 제가 전 남편에게 나름대로 복수를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그 인간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게 얻어맞은 전 남편은 그제서야 잡고 있던 제 팔목을 놔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전 남편의 와이프는 놀라서 눈이 빠질 것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제발 좀 놔달라니까. 제가 억울한 사람처럼 고개를 파묻고 우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들이닥친 자기 와이프 모습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전 남편은 갑자기 제가 왜 이러나 싶을 것이고 저를 처음 보는 전 남편의 와이프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어머, 자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아, 별거 아니야. 그 오늘 청소하러 오기로 한 사람 있잖아. 그 청소하러 온 아줌마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벌써 퇴근이야? 아이, 피곤했구나. 그럼 얼른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기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쉬어. 응?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청소하시는 분이 왜 당신 뺨을 때리고 갑자기 울고 계셔? 당신 설마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그냥 내가 청소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화가 나셔서 그런가 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유독 자기 와이프 눈치를 보는 듯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겁니다.
이놈이 이럴 인간이 아닌데 그 인간이 누구 눈치를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수틀리면 소리 지르는 새끼가 하물며 와이프에게 쩔쩔 매다니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전 남편이 어떻게 그 큰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 실소유주가 그놈이 아닌 저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그 와이프가 들어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에 전 남편보다 나이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바람을 피더라도 꼭 한참 어린 여자들만 만나던 놈이었으니 갑자기 취향이 바뀌지 않고서야 연상에게 끌렸을 리는 없다 싶었죠. 그럼 결론은 그 여자의 재력이 탐이 났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빚이 한 번에 정리되고 그 인간이 그런 집에서 사는 것도 말이 됐던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옛날에 저놈이 지나가던 말로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지인 중 한 명이 나이 많은 이혼녀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돈이 많은지 기둥서방처럼 와이프에게 빌부터 산다며 그걸 무척 부럽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놈이 그때의 꿈을 이룬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기요, 왜 울고 계세요? 여보, 이 아줌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내보낼게, 응?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일하러 오신 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부른 사람을 그냥 내보내려고 그래? 아니, 내가 보니까 일을 너무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내려고 그랬지. 아이, 청소는 그냥 내가 할게.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은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청소를 네가 한다고? 웃기시고 있네. 네가 무슨 청소를 해? 평생 지가 처먹은 밥숟가락 한번 씻어본 적이 없는 놈이. 그러자 제가 그 인간과 아는 사이라는 걸 알아챈 전 남편의 와이프가 깜짝 놀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뭐야, 설마 둘이 아는 사이야? 저기요, 그쪽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죄송해요, 사모님. 조금 전에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사모님을 꼭 뵙고 싶었거든요. 나를 왜요? 아니, 그 전에 두 사람 무슨 사이냐니까? 아니, 무슨 사이라니? 아무 사이 아니야.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요, 저희 아는 사이 맞아요. 사실 저 이 사람 전처예요. 뭐라고요? 전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당신 결혼했었어? 아니, 아니라니까. 아이, 진짜 이 아줌마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 얼른 안 꺼져. 나 이제 옛날에 그 멍청한 여자 아니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사모님, 이 인간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이 인간이랑 몇 년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알고 찾아온 건 아니고요. 제가 저놈이랑 이혼하고 청소 일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네요. 우연히 우리 집을 왔다고요? 아니, 근데 전처라니? 자기 총각이라 그랬잖아. 알고 보니 그놈이 심지어 자기가 총각이라 했는지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놈이 한 거짓말이 어디 그것 하나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이 계속 속고 계시기 전에 그 인간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진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에요. 원수 같은 놈을 여기서 만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사모님, 저랑 긴히 얘기 좀 하셔야겠네요. 제가 제 전 남편에 대해 할 이야기가 아주 많거든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안 꺼져? 여보, 전현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들을 필요도 없어. 야, 전 남편은 무슨 전 남편이야? 그 사모님은 제 말도 믿기 어려운지 찝찝한 표정이셨지만 이미 전 남편도 믿지는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어. 우선 말 좀 들어보자. 그래, 그쪽이 내 남편 전처라면 말해봐요.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니, 여보,
그 여자 말 들을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응? 당신이 이 여자 입 막으려고 하는 거 보니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게 있긴 있나 보구나. 그래, 알겠어. 당신한테 들을 말도 한참 많을 테니 그건 이따 들을게. 일단 이쪽 얘기부터 듣고. 다행히도 사모님은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긴 그러니 답답하게 그 인간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던 저와 달리 저 인간을 이렇게 휘어잡고 사셨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남편과 그의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저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남한테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게 참 창피하면서도 속 시원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런 놈을 만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게 창피하면서도 저놈이 얼마나 못돼먹은 놈인지 면전에 대고 욕을 해주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런 놈을 속아서 만난 저도 등신이지만 저놈은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제가 오갈 곳 없는 고아라는 거 알고서 사람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그래서 저를 자기 부모 수발 들으라고 시집살이 시키고는 자기는 나가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사업한답시고 사고치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게다가 그뿐이에요. 여자한테 손 올리는 건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말대답한다고 손 찍어만 적도 한두 번 아니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자 했더니 가진 건 빚밖에 없다고 위자료도 안 준 놈이에요. 근데 이런 놈이 재혼이라니 나 말고 또 불쌍한 여자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한 말 다 진짜죠? 여보, 당신 전처 말이 맞아? 맞긴 뭐가 맞아. 저 여자가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애초에 내가 그렇게 개차반이었으면 이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따박따박 말할 수나 있겠어? 얘도 지금 내가 만만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때는 군말 없이 살던 게. 그래? 그럼 일단 부부였던 건 맞다는 거네? 아니 그게 진짜 잠깐 살았었어. 부부라니 그런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 사이야. 우리 부모님이 아프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지. 부모님 간병하느라 빚을 졌다 그러더니 정작 간병은 전처가 했다는 거네? 그럼 그 빚은 다 뭔데? 역시 그 사모님은 저와 다르신지 그놈이 하는 말 하나하나 허점을 잡아 캐묻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이랑 살면서 한참 만에야 그 인간이 쓰레기라는 걸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 똑똑하신 분이 왜 전남편 같은 인간을 만났을까 싶었는데 그놈이 사기를 아주 작정하고 쳤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대단한 사업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아픈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졌다고 여자의 모성애를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덕에 자기가 바라던 대로 물주 얻었다 생각하고 호의호식하고 지냈던 거죠. 고아인 저를 데려다가 자기 부모님 수발들게 하고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이제는 돈 많은 세부인 들여서 자기 지갑처럼 쓰고 있었다니. 이래서 쓰레기는 함부로 재활용하는 거 아니라던데. 정말이지 그 인간은 몇 번을 살아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놈이 남을 속여먹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네요. 사모님은 저랑 달리 똑똑하신 분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런 놈한테 마음 주지 마세요. 저놈은 남의 호의와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에요. 저 인간한테 중요한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몸도 마음도 다 내주기 전에 이혼하세요. 그 순간 자기 속을 들킨 것이 열받았는지 전 남편이 제게 습관처럼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제가 대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던 놈이었으니 그 습관이 어디 갈 리 없었나 보네요. 이게 진짜... 야, 너 혼자 궁상맞게 살면 그만이지. 내 인생까지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겠냐? 야, 너랑 나랑 끝난 지 오래야.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이야? 이거 봐요, 이거. 저놈 저거 손버릇도 아주 안 좋은 놈이라 지 부모고 와이프고 함부로 하는 놈이에요. 여보, 저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니까?
쟤는 고아로 자라서 질이 나쁜 년이야. 그냥 무시해. 어? 하지만 결국 무시당한 건 제가 아닌 그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말이 맞다 싶었던 건지 그 인간이 숨겨진 본색을 드러내서 그런 건지 결국 사모님은 그 인간에게 속았다며 분노하며 전 남편을 때리더라고요.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 놈팽이 같은 놈이 감히 나를 희롱해? 야, 네가 여튼 나한테 한 거짓말이 얼마야. 총각의 효자라 그러더니 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이야? 그래,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사모님이 옆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져서 피하지도 못하고 얻어맞은 전 남편의 몰골이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사람이 잘못될까 보다 그 좋은 집에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 망가져가는 게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이 어찌 되던 제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참에 이혼은 당연하고 그 인간은 제대로 당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전 남편은 재혼한 와이프에게 혼쭐이나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눈이 밤탱이가 된 모습을 보니 왠지 저 대신 분풀이를 한 것 같아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나는 저 사모님처럼 하지 못했었을지. 과거에 제가 또다시 한심스러웠죠. 내가 지금 너를 반 죽여놔도 속이 안 풀리겠지만 내가 힘들어서 이 정도로 끝낸다. 그렇다고 너 용서한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여기서 네 짐 싸서 당장 나가. 여보, 이러지 마. 응?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인정할게. 근데 내가 당신한테 그런 적 있어? 나 개과천선했어. 전현이랑 살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당신이랑은 아니라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응?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리고 한 번 그런 놈이 두 번을 못하겠어? 됐으니까 빨리 내 집에서 꺼져. 그렇게 사모님은 그 놈을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당연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이런 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예? 고맙다뇨. 제가 뭘 했다고요. 자기 치부 꺼내면서까지 남 도와주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냥 모른 척해도 말았을 일인데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으면 아마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할 뻔했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놈이 또 다른 여자 등쳐먹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건데요. 나 같은 여자가 또 생길까봐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인간이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랬던 마음이 더 크기에 저는 그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가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정말 고맙다면서 제게 몇 번이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제 나름의 복수를 한 것 같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늘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날의 우연한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게 고마우시다던 사모님이 그 후로 저를 전담으로 일을 맡겨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사모님과 언니 동생 하게 됐고 언니가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할까 생각했는데 나도 지은 씨 말 듣고 나니 그냥 이혼으로 끝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아예 혼인 무효 소송하고 그놈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려고 그래. 예? 그게 가능하대요? 우리 변호사가 능력이 좀 좋거든.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겠다니까 가능할 거야.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내 능력에 그 정도 못하겠어?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 인간 집행유예였지만 전과도 있어서 이번에 고소당하면 정말 감옥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좋지. 나야 돈 몇 푼 받자고 그런 인간이랑 씨름하는 거 아니니까. 이참에 아주 콩밥 먹고 제대로 썩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없을 거 아니야. 그럼요.
애초에 그놈이 여자 등쳐먹으려고 들러붙은 거니까 그 정도 죗값은 받아야죠. 그런 놈들은 아예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러게. 아유, 나도 늙었나? 남일이라고 신경 안 쓰던 내가 그런 놈한테 연민을 다 느꼈지 뭐야. 사실 우리 어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 자기가 어렵게 부모님 봉양하고 살다가 부모님 떠나보내고 외롭다면서 접근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 덕분에 다행이야. 그치? 저보다 8살 많던 그 언니는 어려서부터 별별 고생 다 하며 미용 사업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강남 고급 빌라 말고도 건물도 몇 채 있고 재산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 같은 재산을 하마터면 그 인간에게 다 뜯어먹힐 뻔했는데 제 덕에 다행이었다죠. 심지어 그 인간이 신혼 초부터 서로 믿음을 가지자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궁금해했었다 하더라고요. 건물도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명의를 돌려달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언니가 꼼꼼한 성격이라 그놈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언니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도 그런 놈에게 속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하긴 그놈이 사람 빈틈을 파고들고 살살 구슬리는 걸 잘했으니 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좋은 동지를 한 명 얻었네요. 그 후로도 저는 언니에게 도움을 받으며 계속 의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도 저도 다른 가족이라고는 없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남자를 믿고 싶지 않다 보니 통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지내면서 서로 좋은 친구 하나 생겼다 하며 잘 다독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이제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디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